1930년 5월 9일 시신을 학교에 기증하겠다. 일제가 막았다. 1930년 5월 9일 경성의 어느 골목길. 슬픔에 잠긴 사람들 속에서 한 이름이 조용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름 이승훈.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남강이라 불렀습니다. 1864년 3월 25일 평안북도 정주. 민초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녹그릇 가게의 풍파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단돈 몇 푼으로 시작한 장사는 10여 년 뒤에는 조선 굴지의 실업가로 그를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승훈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법을 알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실천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노동자 평등 대우와 노동환경 개선은 모두 그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교육을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라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평양 만민공동회에서 들려온 안창호의 연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승훈은 모든 사업을 접고 민족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강명의숙 그리고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당시 오산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지식인의 요람이자 정신의 성지였습니다. 안창호의 대성학교와 함께 조선 민족주의 교육의 양대 산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평안도 전역의 신민의 인사들이 배고인 사건으로 체포됩니다. 변복한 채 열차에 오른 이승훈. 그는 조심스럽게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그 눈에 맺힌 슬픔의 눈물 한 방울이 일본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신문 너머로 창밖을 응시하며 흘린 그 눈물. 결국 그는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서울로 압송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안학 사건으로 유배된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온 종교계가 힘을 모아 민족대표 33인을 조직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계를 대표해 서명한 한 사람. 바로 남강 이승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투옥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세운 오산학교는 교사 전원이 검거되며 폐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산학교는 그 순간 불탔고 조선의 교육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유승모, 장지영, 현상윤 등의 헌신으로 1919년 7월 다시 교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산학교는 그렇게 살아났고 이승훈은 다시 돌아옵니다. 1922년 그는 이상재, 윤치호, 김성수 등과 함께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조선인 스스로 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꿈이었지만 일제의 철저한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면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토지 1천여 평을 기증하여 공동경작제를 시행합니다. 실력 양성론을 외치며 그 영향 아래 조만식을 교사로 영입합니다. 그는 조만식에게 학교를 물려주려 했지만 조선 총독부는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꿈은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930년 5월 9일 남강 이승훈 선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나의 육신을 경성제국대학에 기증하라고 남깁니다. 당시로선 전례가 없는 시신 기증. 그러나 일제는 이를 철저히 봉쇄했고 그는 평범한 장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정신은 조선 교육계의 불씨로 남아 류영모, 함석헌 등 수많은 인재를 통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어서도 후학을 남기고자 했던 조선의 마지막 진짜 선생이었습니다. 녹그릇을 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사업가였고 교장이었고 투사였고 신자였습니다. 두 번의 투옥, 불타버린 학교, 좌절된 대학 설립,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도 배움의 길로 남기려 했던 사람. 그는 자신보다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선 교육과 독립운동의 불씨였던 사람. 그는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